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이솝우화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솝우화하면은 여러 동물, 곤충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한쪽은 반드시 밝은 면의 역할을 하고 다른 한쪽은 어두운 면의 역할을 맡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자연스러우며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화인의 가치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를 등장시켜서 경주를 시키는 것도 부적절하며 잠자는 토끼를 지나서 열심히 기어간 거북이가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안두로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해야 한다.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한다. 아마 이런 교훈을 주는 얘기인 듯 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철수 목사라는 사람 보고 이 부분을 좀 패러디하라 하면은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거북이가 열심히 기어서 잠자고 있는 토끼 옆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북이는 잠을 자고 있는 토끼를 보며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림 보인 나를 기다리다가 얼마나 지쳤으면 잠을 자고 있을까. 그래서 거북이는 토끼를 깨웠습니다. 토끼님 어서 일어나셔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경주를 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뛰세요. 토끼는 일어나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월계관을 차지했습니다. 한참 후에 거북이가 도착하자 토끼는 월계관을 거북이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거북이는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둘이서는 한참 후에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월계관은 토끼가 필요할 때는 토끼가 쓰고 거북이가 필요할 때는 거북이가 쓰고 둘 다 필요 없을 때는 앞에 놓고 서로 바라보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둘이는 월계관을 사이로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한철 노래하며 지내는 매미와 여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열심히 일하는 뱀이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는 하는 말이 놀기만 하는 매미와 여치는 겨울에 먹을 거리가 없어서 음식 동량을 한다는 얘기도 너무 어거지스럽고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참 의미를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매미나 여치라고 하는 것은 한철살이 곤충입니다. 겨울에 못 삽니다. 겨울에 살지도 못하는 곤충들을 억지로 겨울살이까지 시켜가면서 음식 동량을 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의미 그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부적절한 이야기의 전개는 부적절한 의미만을 만들 뿐입니다. 이런 얘기는 지난번에 작년에 이청준 선생의 그 벌레 얘기인가 밀양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할 때도 그 작품의 전개 과정은 전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CD가 있으니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먹을거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먹을거리라고 해야 할 것을 먹거리 하는데 그것은 읽을거리, 들을거리를 읽거리, 듣거리 하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먹을거리 이렇게 해야지 먹거리 했다간 체합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이 얘기를 매미하고 뱀이하고 얘기를 저보고 좀 다시 쓰라면 이런 걸 패러디 한다고 합니다. 패러디 하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느 날 숲속의 나무 밑을 개미씨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어느 나무 밑을 미시다 개미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미님이 말했습니다. 개미씨, 너무 일만 하시지 마시고 저와 얘기 좀 해요. 개미씨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개미씨,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 옆 동네에 사는 순이씨가요, 한 남성의 열렬한 연애 편지를 받고 한참 있다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장문의 열렬한 글월 속에 쉼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미씨는 허리가 잘록해지도록 크게 웃었습니다. 매미가 말합니다. 우리네 곤충들은요, 이 숲풀 속에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살아있는 데코레이션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개미씨, 숲이 살아있는 숲이 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개미씨도 있어야 하고 노래하는 매미 여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개미씨가 또 말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저는 이 나무 밑을 지날 적마다 나무 위에서 울려오는 여러분들의 연주를 듣고 간답니다. 어제 연주곡은 비발디였지요. 비발디 첼로 협주곡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바순하고 첼로가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요. 참 좋아요. 오늘은 하이든이네요. 저는 장한나의 연주로 이 곡을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연주도 참 좋네요. 어머, 개미씨는 음악에도 조예가 퍽 깊으신가 봐요 하고 매미님이 말했습니다. 뭐 조예랄 것까지 있나요? 그저 일만 하는 무기쟁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한번 주접을 떨어본 거지요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주접이란 말이 조금 품위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여 개미씨는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숲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자리엔 고래등 같은 집들이 수십 채 들어섰습니다. 어느 집 모퉁이에선가 개미 한 마리가 나타나 사방을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서서히 몸을 돌려 다른 숲을 찾아 정처 없는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패러디하는가, 그 의도가 전달되었으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낭송하고 거기 곁에서 제 얘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는 유명한 다 논하드렸습니다. 이 시는 유명한 황동규 시인의 탁족이라고 하는 시인데 맑은 계곡수에서 발을 씻는 것을 탁족이라고 하지요. 세탁소 할 때 탁자입니다. 누가 저에게 그 원본은 제가 이걸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탁족 황동규 원작. 휴대폰 안 터지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살갑다.